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서 내란 청사는 정치 보복이 아니다라면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재동 기자, 연설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네, 정청래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강조한 건 내란 종식과 개혁 입법 추진 의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내란 청사는 국민의 삶을 외면하던 부정부패를 청산하자는 것일 뿐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고요.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 무너진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정 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간곡히 제안합니다. 내란과 절연하십시오. 국민들에게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진정 어린 사과를 하십시오.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정 대표는 검찰과 사법, 언론을 민주주의 사각지대이자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며 3대 개혁 입법 처리 의지도 거듭 밝혔습니다.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대법관 증언과 법관 평가제 등으로 신뢰받는 사법제도를 확립할 것이라고 공언했습니다. 언론에 대해서도 가짜정보근절법과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법으로 극소수의 가짜뉴스를 추방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정 대표는 무엇보다 민생회복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재명 정부의 성장 정책에 민주당이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는 오늘 정청래 대표가 모두의 국민주권시대, 법치국가, 민주공화국을 이야기하면서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 연설에서 늘 나오는 헌법 제1조를 오늘 또 다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주권시대가 맞습니까? 아니면 더불어민주당 일당 독재 시대입니까?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 지금 모든 권력을 절대 독점하고 있는 사람, 지금 절대 독점하고 있는 정당이 누구이고 어느 정당입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거울을 보면서 자기 독백을 하는 것 같았다. 검찰, 사법, 언론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기 때문에 개혁을 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검찰, 언론, 사법, 민주당이 말하는 개혁은 해체입니다. 방송법을 통해서 공영방송을 국민께 돌려드렸다고 했지만 방송법을 통해서 언론 노조에게 방송을 바친 것입니다. 검찰개혁, 사법개혁 모두 사실상 검찰과 사법부를 해체하겠다는 것입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고 있는 곳, 말씀드린 것처럼 절대 독점하고 있는 곳이 누구입니까? 이미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절대 부패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때처럼 이번에도 역시 적폐청산이라는 이름 아래 상대 진영을 말살하는 데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그 상대 진영을 말살하기 위해서는 헌법 체계의 근간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그 헌법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달려들고 있습니다. 내란 특별재판부 오늘 또 만들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세계 특검 연장하는 법안 통과시켜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란 특별재판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법부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반헌법적인 발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내란 특별재판부를 밀어붙인다면
저는 법원은 비상한 결단을 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올 7월 달 통계를 보면 청년 체감 실업률은 오늘의 정치권 이슈들 더불어민주당 복귀왕 의원,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청래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 주요 내용 또 이에 대한 장동혁 대표의 입장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내란 청사는 정치 보복이 아닙니다. 내란 청사는 권력을 사유하고 분단을 악용하고 정의의 가면 뒤에서 저질렀던 악행을 청산하자는 것입니다. 내란 청사는 권력 다툼이 아닙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간곡히 제안합니다. 내란과 절연하십시오. 내란의 늪에서 빠져나오십시오. 이번에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명심하십시오. 거대 여당 대표의 품격을 기대했는데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대통령께서 어제 정청래 대표에게 여당이 더 많은 것을 가졌으니 양보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양보는커녕 연설 내내 여전히 국민의힘을 없애겠다는 이야기만 반복했습니다.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 지금 모든 권력을 절대 독점하고 있는 사람, 지금 절대 독점하고 있는 정당이 누구이고 어느 정당입니까? 네, 정청래 대표는 내란 청산, 개혁 입법을 강조했고 장동혁 대표는 여당 대표의 품격을 기대했는데 실망스럽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일단 오늘 정 대표의 총평부터 민주당부터 듣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첫 당 연설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정운영 과제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사실상 야당을 상대로 해서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비난 일색으로 사실 연설을 해서 제가 깜짝 놀랐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정청래 대표는 그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불법 비상계엄과 그 여진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내란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동의를 해준다면 우리가 앞으로 좀 잘 나갈 수 있겠다, 싸우지 않는 모습 보일 수 있겠다라는 메시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주요하게 약 3분의 2 정도의 분량을 두고 AI부터 마지막에 이제 여러 가지 제조업에 관한 팩토리까지 쭉 ABCDEF의 경제적 과제가 정리가 됐지 않습니까? 바이오, 문화 콘텐츠, 그다음에 방산, 에너지, 그다음에 이제 팩토리 이렇게 이제 그런 과제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고 입법 과제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듣기에는 다시 서운할지 모르겠어요. 맨 처음에 시작하는 말을 내란으로부터 절연하십시오. 그 시작하는 말은 우리 이제 독립운동에서부터 민주화운동의 역사까지 보고 그러면서 이제 내란이 존재하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듭시다라는 메시지가 국민의 입장에서는 좀 아프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이제는 좀 한 발 떨어져서 윤석열 전 정부의 잘못된 모습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희 민주당처럼 나서서 입법이나 어떤 행위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분명히 어떤 심판 과정에 있어서는 동의를 하는 이런 모습만 보여주신다면 여야가 더 이상 싸울 일이 없거든요. 싸워서 민주당에게 덕질 일이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메시지를 정청래 대표가 보냈고 그리고 평상시보다는 굉장히 점잖하게 표현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정 대표의 연설에 대한 총평, 국민의힘 입장 듣습니다. 지금껏 보여온 정청래 의원, 정청래 대표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거대 여당의 대표가 되었고요. 어제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여야 영수회담도 열렸습니다. 사람이 아니라고 악수도 거부에다 어제 화나면서 악수를 보여주면서
협치 모습을 보였지만 그것은 완전 보여주기 쇼라는 것을 오늘 하루 만에 증명했지요. 내란은 있지도 않았고 국민의힘은 내란에 동조하거나 내란에 동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국민의힘을 오직 내란 혐의자로 동조자로 협박하고 정당 해산 운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의회의 모습이고 민주 제1여당 거대 여당의 대표의 연설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민생이 지금 아주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조지아주에서는 현대 그리고 또 LN텍이 엄청난 지금 핍박 속에서 대한민국 국민 300명이 지금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을 회담을 하고 관세 협상을 15%로 타결했다고 한 이후에 어떤 문서도 없이 자화자찬한 한미 정상 회담의 후속 결과입니다. 이런 대한민국의 위상이 지금 우리 의회에서 제1야당을 상대로 정당 해산 운운하면서 협박하는 여당 대표의 연설이 국익에 외교에 그리고 또 국민의 민생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민주당은 한번 좀 되돌아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 그러니까 특히 정청래 대표가 국민의힘이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한다면 위원장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 모른다라고 말한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강하게 항의하는 그 소리가 들리기도 했습니다. 당연합니다. 저희는 내란에 동조하거나 내란을 벌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국민의힘을 해서 너희는 내란석이니까 사죄하라. 사죄할 게 있어야죠. 내란을 우리는 공모한 적도 획책한 적도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우연인지 위법인지 등은 지금 앞으로 사법부에서 특검에서 법원에서 따질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동조하지도 않고 참여하지도 않는 국민의힘을 상대로 내란 정당이라고 규정을 짓고 온통 모든 자기들의 실정 그리고 의회 독주의 모습을 내란 정당의 프레임에 써서 공격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저희가 동조하거나 그래서 사과를 하거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내란에 동조한 적 없다. 내란에 동조합니다라는 표현을 안 했는데 실제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보여줬던 모습, 추경호 대표가 의원들을 의사당 안으로 못 모이게 했다라는 의혹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현재 특검이 수사 중에 있는데 만약에 추경호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실과 짜고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이 밝혀진다라고 하면 아마도 그 위헌정당 심판을 면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저희는 같이 정치를 하면서 그런 사태까지 가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실제 내란에 동조하지 말아라, 절연해라라고 하는 그 뜻에는 우리가 민주주의 길에서 진보와 보수 양밖에 같이 가야 되는데 적어도 불법 비상계엄을 바라보는 시각 정도는 하나가 돼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저희들의 간절한 호소와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상 명쾌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특검 3개 있지 않습니까? 내란 특검은 제외하고 나머지 최상병과 그리고 김 여사에 관련된 특검들에 대해서도 그 전에 비상계엄 이전에 그 사실 결자해지 하시라. 그렇게 하시는 것이 우리 역사의 진보를 더 앞당깁니다. 라는 호소를 저희가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때 만약에 그 특검법들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줬으면 비상계엄 사태도 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금이 내란이냐 아니냐라는 현재의 수사도 진행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안 되다 보니까 지금에 있어서 쌓여있던 3년간의 윤석열 정부의 모순들이 한 번에 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우리는 내란에 동조한 적 없습니다. 라는 말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궁금함, 의혹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도 동조하겠습니다라는 정도의 모습만 보인다라고 하면 앞으로 이재명 정부 5년 동안 사실 국민의힘의 동의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의석수가 많다고 해서 일방통행 우리 국민들이 원치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과 손잡고 평화롭게 정치를 안정시키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은데 그게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는 지금 모습에 대해서 오늘 연설하고 있었던 정청래 대표도 답답했을 것이고 민주당도 답답하고 그리고 내란 세력이다라고 사실 손가락질 받고 있는 국민의힘에서도 화가 나고 답답하지 않을까 싶은데 정답은 하나입니다. 현재의 윤석열로부터 야기된 불법 비상계엄과 이의 여진을 깔끔하게 해소하는 것. 저는 거기에 국민의힘이 동의한다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뭐 이 내란 청산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데 문제는 이제 어제 두 대표가 손잡을 때까지만 해도 분위기 좋았단 말이에요. 즉 협치의 가능성이 보이나라고 했는데 오늘 정청래 대표의 연설에서는 협치라는 단어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제 그동안 어제 얘기했던 민생경제협의체라는 것이 과연 이루어질 것이냐라는 의문이 또 드는 대목입니다. 이 보기에 대한 얘기도 듣겠습니다. 이번에는 민주당부터 듣죠. 사실 민생경제협의체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여당이 소수이고 야당 두 개의 야당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이때에 문재인 정부의 제안으로 해서 2차례 정도 성사되고 그 다음에는 실제 이 협의체에 국민의힘 전신 그 당에서 제대로 응해주지 않아서 굉장히 곤란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부와 민주당 입장에서 굳이 이런 협의체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대표인 장동혁 대표의 제안을 저희가 받은 거예요. 이것은 소수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야당을 통한 국민들의 생각들을 정부에 담겠습니다라는 그 의지가 표현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치적으로 다툴 부분은 다툴 수밖에 없다. 그건 태생적 한계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답답해하고 있고 대한민국을 위한 길, 외교, 안보 그리고 민생과 관련된 경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민생경제협의회를 활발히 진행시키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언제든지 의제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에서 제안을 해주시고 하신다면 저는 국민의힘 당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인 이재명 대통령도 빛이 나고 그리고 그것을 처음 제안한 장동혁 대표도 빛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길에 민주당은 당연히 정부를 도와줘야 되는 입장에서 함께할 수밖에 없고 요 민생경제협의체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가 협치의 가름자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저는 그 태도 또한 저는 국민의힘에 달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